자, 이제 승용차의 소화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5인승 이상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도 도입되고요. 주민등록증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 발급 비용도 인하되고 육아 부모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 단축급여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이자도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 이제부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월입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하나하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제부터는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다. 이 사람들 면허가 물론 취소되겠죠. 그렇지만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결격 기간 2년에서 5년 뒤 운전을 하고 싶다. 이때는 5년 동안 음주운전 2번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 검사를 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부착합니다. 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2월부터인데요.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자, 기존에는요. 규정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 57조 소화설비 7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했지만 변경됩니다.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까지입니다. 소관부처도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바뀌고 소관부처도 바뀌고 5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 이제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기상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 환경 개선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15,19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7,600원으로 인하됩니다. 50% 감면되는 거니까요. 화물차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해당된다면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된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12월부터입니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이 2개였습니다.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관측망은 55개 장소였는데요. 이것이 변경됩니다. 노선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 대전, 통영선 여기까지 추가되고 관측망도 259개, 서비스도 티맵, 카카오네비뿐만 아니라 아틀란까지 제공받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홍수정보 제공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7월부터는 운전할 때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또는 댐에서 방류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까이 진입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경보를 발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지역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이것도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사태 예측 정보를 세분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의보에서 바로 경보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추가해서요. 주의보, 예비경보, 그리고 경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겠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자,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12월 27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신분 증명하기 위해서 실물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으시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람들 앞으로는 형사 처벌됩니다.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자, 시행일을 보시면 2024년 9월 27일부터 만약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여서 정부 지원금을 타먹고 있다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혹시 주위에 정부 지원금 부정하게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자금 대출하셨던 분들, 기존에는 취업 이후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 재학 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면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뿐만 아니라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1구간에서 5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졸업 이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렇게 이자 면제 대상이 됩니다.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여기에 대해서는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이런 사유에 재난 발생 시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8구간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 등록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가능했는데 이제 등록금 대출은 9구간,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은 8구간 이하지만 여기에 9구간 중에서도 긴급생계 곤란자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 여성가족부 정책입니다. 양육비 주지 않는 나쁜 부모 많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 감치명령을 내린 다음 제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치명령을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9월 27일입니다.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 없이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간다. 운전면허도 정지되고요. 출국금지까지 당합니다. 여기에다가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이 사람들은 곧바로 제재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6개 시도에서만 실시했던 것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24시간 운영체계의 안전장비까지 구축되니까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사업 이 부분도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건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심리상담 서비스 받아야 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 이분들에게는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1회당 서비스 가격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소득층이다 한다면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1:1 대면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총 8번까지 한 번에 50분 이상 이렇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도 도입됩니다. 질병 때문에, 부상 때문에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 비용을 차별화시키겠다.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직접 돌봄 종사자들이 가사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30일 72시간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있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즉각적으로 긴급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2년 8월부터 전국의 39개 시군구에서 이런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7월부터는
전국 229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다 해당된다.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청년이냐 중장년이냐 노인이냐 이런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것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위기 임신 상담, 보호 출산 지원 제도도 시행합니다. 출산 때문에 또 양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라면 상담전화 1308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법률적 지원, 출산 전이나 출산 이후 주거, 돌봄, 산후조리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담전화 1308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만 지원해 주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단축시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육아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단축급여 100% 지원받는다.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책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육아기입니다.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도 시행됩니다. 7월부터는 육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데요.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인 보상을 한 경우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이 내용도 알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식약처에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시설 전국 68개소에서 급식 영양 관리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것이 114개로 확대 설치되고요. 2026년까지는 전국 228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인, 장애인 이렇게 급식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전자여권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에는 15,000원 국제교류 기여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3,000원씩 할인됩니다.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5,000원, 2,000원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것 0원으로 변경됩니다. 여권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정부24 앱 인터넷뿐만 아니라 민간 앱 KB스타뱅킹입니다. 민간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부터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충청,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36시간 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했는데요. 11월부터는 강원도 포함되고 영남권, 제주권까지 확대해서 전국 모든 곳에 초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 제공하는데요. 기존에는 5일째 날씨 정보를 오전, 오후 단위로 제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28일부터입니다. 5일째 날씨 정보를 오전, 오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해서 제공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날씨 정보, 상세한 날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1월 28일부터입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인하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에서 약 3.7%가 부과되었는데요. 이것이 두 차례 인하해서 총 1% 인하하는 겁니다. 1차 7월 0.5% 인하하고요. 2차는 내년 7월 0.5% 추가 인하한다.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인하된다.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국토교통 분야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됩니다. 지금 현재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삼본 이렇게 1기 신도시 5곳인데요. 여기에서 제안 접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혹시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거나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공모는 6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선정하는 날짜가 11월입니다. 그래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3본 4,000호,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신도시별 한두 개 정도 구역에서 선정하겠다. 11월입니다. 자, 농림수산식품 분야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자, 이제 개, 식용, 종식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탕, 영양탕 이렇게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이런 것들 특별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개식용 업계에 있는 분들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에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국방병무 분야입니다.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의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역 판정을 할 때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만 선별해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입대하는 사람들,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까지 모집병 지원자 전원 입영 판정 검사를 할 때 마약류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전원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7월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행정안전질서 분야입니다.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 24를 통해서 인감증명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 이 부분은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드론 배우시는 분들 무역항 항만시설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7월 24일인데요. 앞으로는 항만시설에 있는 보안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았을 때는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이렇게 만약 허가받지 않고 조종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112 신고 운영 그리고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출입, 그리고 토지, 건물, 물건에 대하여 일시 사용 제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7월 3일부터 바뀝니다. 긴급조치, 경찰관 긴급조치를 방해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경찰관이 지시한 피난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